오늘의 첫 뉴스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곧이어 거대한 쓰나미가 동부 해안을 덮쳤는데요. 이 자연재해는 곧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2호기와 4호기에서 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호기와 3호기 사고를 포함해 나흘 동안 4차례나 일어났습니다. 특히 2호기 폭발 사고에선 원전 사고 시 방사능 물질 누출을 막는 경남 용기가 손상됐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대거 유출될 수 있는 상황. 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2号機の圧力抑制室付近で異音が発生するとともにこの室内の圧力が低下をいたしましたことから 이에 따라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연이은 폭발로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20km 이내 주민들에겐 즉각 대피령이 내려졌고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태평양을 넘어 미국까지 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는데요. 즉각적인 피폭 사망자는 없었지만 사고 후 피난 생활과 건강 악화로 1,3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재앙이 아무 교훈을 주지 못한 걸까요? 현재 일본 정부는 원전 감축이 아닌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난을 이유로 들면서 2040년까지 원자력 비율을 지금의 8.5%에서 20%로 늘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원전 확대가 옳은 선택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2011년 중국 정부는 당시 중독을 휩쓸던 민주화 바람, 제스민 혁명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2천만 명의 휴대전화를 실시간 추적하는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교통체증 완화.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네티즌들이 일요일마다 시도하고 있는 중국판 제스민 집회. 이에 대한 취재를 둘러싸고 중국 외교부와 외국 기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집니다. 기자들은 중국 정부가 자유로운 취재를 막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How does this fall in line with your usual stated policy of being a country ruled by law? 그러나 외교부 대변인은 취재 방해는 없었다며 기자들에게 규정을 잘 지키라고 엄중 경고합니다. 想在中国社会稳定的企图都是不可能得逞的。 이처럼 언론 자유, 사회 통제가 논란인 와중에 중국 베이징 당국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24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민 외출 동향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천만 명에 달하는 휴대전화 소지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해당 정책이 발표되자 중국 내에서는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걱정했고 해외 언론은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인용해 비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강행하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 감시를 본격화했습니다. 당시 중동의 제스민 혁명이 확산되던 시점이었기에 반정부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려는 의도가 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감시 시스템은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제는 휴대전화 추적을 넘어 AI 안면 인식, 인터넷 검열, 디지털 아이디 통제까지 확대했는데요. 여기에 중국산 전자기기와 앱을 통한 정보 유출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의 감시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청소기 IP 카메라 공유기까지 일상 속 모든 기기가 감시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 교통체증 해소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감시 시스템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통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프랑스 경찰의 끈질긴 집념이 빛을 발했던 2015년 소식입니다. 프랑스는 식민지 역사와 대규모 이슬람 이민자 사회, 그리고 강력한 세속주의 정책이 얽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 프랑스가 30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테러 사건의 용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밝혀냈습니다. 1982년 8월 9일 프랑스 파리 유대인 거리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테러범들은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식당 안에 있던 손님 6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테러범들은 범행 직후 도주했고 경찰은 이들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법당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경찰과 검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테러범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 성공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 발생 33년 만입니다. 테러범들은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아부니달로 1970년대와 80년대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에서 테러를 일삼아 악명 높았습니다. 33년 만에 밝혀진 테러범의 정체. 하지만 실제 신병 확보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각국에 흩어진 용의자들을 송환하려면 국제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는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인도를 요청했지만 외교적 문제로 즉각적인 체포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용의자들 중 프랑스 당국으로 넘겨진 인물은 1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테러범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메시지가 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의 테러 대응 방식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강제 출국 명령도 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 프랑스 밀르주에서 또다시 흉기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과거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이 지금도 유효할지 프랑스의 대응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BS 뉴스 창고를 뒤져서 찾아온 백투더 그 뉴스였습니다.